교수님이면 건보 인턴 쓰실 거예요? 붙기만 하면 하반기 그냥 프리패스인데 써야죠. 건보 인턴 그냥 별거 없습니다. 딱 세팅된 세 가지의 스펙과 좋은 자소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세 가지의 기본이 뭐냐? 800점 이상의 토익 점수, 컴알 2급 이상, 한국사 3급 이상입니다. 자, 근데 많은 취준생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건보 인턴 왜 써야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인턴을 하게 되면 한 번 정도는 서류 통과의 기회를 주고요. 서류에서 가산점을 주게 됩니다. 정직원이 되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내가 비교 우위, 경쟁 우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건보 인턴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인턴의 시기가 지금 현재 다른 여타 기업들의 공채 시즌하고 겹치죠.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인턴에다가 눈을 돌릴 틈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이 가능할 겁니다. 인턴이 딱 끝나는 시점이 실제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한결 높아진 스펙으로 채용에 임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 지역이 다양하고 많이 뽑습니다. 총 700명의 인원을 뽑게 되고요.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니까는 꼭 의지를 가지고 지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건보 인턴 자소서 1번 문항입니다. 상반된 의견을 가지는 사람을 설득을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설득의 과정에 객관적인 근거나 수치가 제시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설득을 하는데 그냥 마음을 많이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한 다음에 거기서 포인트를 잡았고 설득을 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객관적인 근거, 그 다음에 수치 제시를 바탕으로 설득을 하시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상반과 잘못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 잘못됐다라는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나와 다른 의견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꼬집어가면서 이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으로 설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의견의 일부분, 상대방의 의견의 일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합쳐나가는 과정이 제일 좋을 수밖에 없겠죠. 소재로는 조별과제 같은 어떤 동등한 수준의 소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사와 나의 상반된 의견이 충돌했다. 이거 합의를 끌어내도 왠지 상사한테 대드는 모습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등한 입장에서의 설득의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토리텔링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식으로 설득에 활용된 나의 역량을 첫 번째 문장으로 언급해 주시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구조로 글을 작성을 하면은 조금 더 내 이야기 같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은 간단하죠. 근거, 수치, 상반입니다. 잘못된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토리텔링. 이 세 가지를 지켜서 1번 항목 접근하면은 좋은 의사소통을 가진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항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대처했던 경험을 적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는 원인과 그 다음에 그 대응에 대한 강한 인과관계입니다. 그냥 막연한 접근이 아니라 이런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대처를 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와야 됩니다. 조별과제를 하는데 아이디어나 컨셉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컨셉을 잘 못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해결하는 과정이 조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고 컨셉을 잡아갖고 해결했다? 대응이 안 맞죠? 그 대응을 정확히 맞춰줘야 됩니다. 컨셉이 안 나오더라. 자, 그러면은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그 원인에 맞는 대응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소재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위 대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정도가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기관이나 기업들이 잘 믿어줄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문제를 끌고 나오기보다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내가 그 원인에 맞게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해결을 했다라는 포인트를 살려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힘을 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해결의 과정에 힘을 제일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를 어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스토리라인에서 해결의 과정을 한 50% 정도의 글의 비중으로 잡아가시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서 이런 식의 결과를 유도했다라는 과정들까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조직에 잘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잘못된 것은 없는데 서로가 달랐을 뿐이었다라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시선이 글의 존재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조직을 변화시킨다? 너무 많은 노력과 힘이 들겠죠. 조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 개인에게 조직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개인이 조직에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글을 작성해야 됩니다. 더 한 발 나아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시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그냥 실제로 구성원을 조직에 굴복시키는 느낌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역할을 조직에서 잘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소극적인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세밀하고 되게 꼼꼼하더라,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더라 라는 것들을 지원자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서 조직에서 그런 부분들을 꽃피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과정이면은 가장 기업에서 좋아할 만한 소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번 문항이 생소한 문항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포인트에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잘하는 부분들을 조직에서 잘 활용될 수 있게 내가 유도하는 과정으로 전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하면서 만족을 하게 되고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윈윈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건강보험공단 인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턴입니다. 높은 서류의 허들을 가지는 건강보험공단 정규직 채용에 합격하시려면 이번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인턴을 먼저 하시고 정규직 채용에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죠? 합격은 에듀윌. 강남에 있는 에듀윌 취업 아카데미에서 공개 설명회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설명란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우리 오프라인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봐요.